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14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인과관계 추론을 지향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코스피 상승은 사상 누각이었다. 제가 좀 작성해 봤습니다. 코스피 어저께 7월 13일 1일 그래프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참고적으로 니케이는 어떤가? 이것도 1일입니다. 완만하게 좀 내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개월치를 보면은 한 6월 말에 꼭지점으로 있다가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 내려가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요. 니케이는 내려가기는 하는데 경사도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립니다. 니케이 지수는 67,176, 그쪽에서는 N으로 부르는 것 같던데 제가 어쨌든 이게 한 6,700까지 오늘 개장하자마자 좀 내려갔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사상 누각이었다. 그러니까 현물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는 오로지 반도체 그 두 업체 거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투기장을 그 외국 자본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노조 호남반도체 조합원 84% 반대, 내년 교섭서 다룰 것. 폭락 하이닉 13%, 삼정 9% 급락. 코스피 장중 7천선 무너졌다. 코스피 2개월 만에 7천선 붕괴, 올해 35번째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 6,900선 붕괴에도 골드만 매수 기회.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장난질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12,000피 간다고 해서 개미들의 돈을 또 끌어들였다가 또 고점에서 팔고 이 짓들을 지금 글로벌 금융 세력 새끼들이라고 합시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떡주무르듯이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이는 이재명 정권을 떡주무르듯이 농락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반도체 반대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남희 머니투데이 7월 13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정부의 호남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 조합원의 84%가 반대한다면서 내년 단체 교섭 등에서 다루겠다고 13일 밝혔다.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업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합이 주말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급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요것은 신중한 자세는 초기업 노조가 바른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하투 전원의 실험, GV90 아반떼 투싼 게임체인저 등장 눈앞인데, 진상원 조선비즈 7월 14일 현대차 노조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 삼전 하이닉 거액 성과급으로 노조 눈높이 높아져. 요거엔 좀 물음표를 붙이고 싶습니다. 부안해동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런 제목을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하반기 신차 생산 차질 가능성.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결국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현대차는 하반기에 실적 반등을 이끌 신차를 연이어 출시할 계획인데, 노조의 쟁의가 길어질 경우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완성체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는 지난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오전 초 생산직 근로자들은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에 조업을 마쳤다. 오후조 역시 퇴근을 2시간 앞당겨 오후 10시 10분에 조업을 끝냈다. 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월 기본급 89,000원 인상, 성과급 350% 플러스 1,000만원, 자사주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내놨다. 이는 2차 제시안과 비교해 기본급 5,000원 올리고 성과급 50만원과 자사주 3주를 추가한 것이다. 노조는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8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또 인공지능과 로봇 도입에 대한 고용보장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과거 불법쟁이 활동으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도 요구 중이다. 근데 그 장사가 안 될 때는요, 차라리 잘 된 건지도 몰라요. 생산량 감소시켜야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오전조, 오후조라고 돼 있으면은 야간 작업은 안 한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면은 잠도 안 자고 인간이 아니니까 3교대를 24시간 다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거 안 할 기업이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2시간씩 그 앞당겼다면은 잔업수당을 안 받아가겠다는 얘기죠. 일당은 8시간 기준이니까. 현대차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 도입 등은 법제화가 필요하고, 막대한 인건비 추가 지출도 예상돼 현실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라며, 노조는 이를 빌미로 올해 성과급 지급액을 최대한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 등으로 인해 실적 악화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성과급 증액폭을 늘려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 상당 기간 협상이 평행선을 그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거는 퇴근하는 것 같은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 뉴스를 접하고 제가 분석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노조의 강성 요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죽이는 행위. 인건비가 1분기에 1조 9,341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6.6% 감소했는데, 이것은 잔업들을 좀 줄였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직원 수는 2,539명이 연간 연말 기준에서 줄었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660만 원입니다. 이것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잔업들을 좀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스루풋 기준으로는 노동 생산성이 매출 재료비 기준입니다. 6.4로 10.1% 상승했는데, 노동 분배율 인건비 나누기 스루풋, 영업이익이 아니고 스루풋으로 합니다. 8.8% 증가했습니다. 노동 생산성보다는 약간 내려갔지만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간 거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노동조합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노동 생산성이란 것은 생산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요건데, 생산 재료비 나누기 인건비는 6.5로서 7.8%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건비 노동 분배율은 어떻게 되느냐? 1분기에 영업이익이 팍 줄었다 이 말이에요. 3.2배를 가져갔습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189.9%, 거의 190%를 노동 분배율로 가져갔는데, 좀
기업 경영이 좀 안 좋을 때는 좀 같이 협상을 하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될 노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가치설 공산주의 원가회계라고 제가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죠. 노동 생산성에 비해 노동 분배율은 3배나 높았다. 수렵국 관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전통적인 조립산업의 수많은 부품 납품 업체들의 임금 수준을 현대 노조는 생각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일 뿐이다. 삼전 닉스, 현대차 노조 다 그런 부류에 들어가겠죠. 이것은 국가 분열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2조 던졌다. 코스피 7천선 붕괴, 서킷 브레이크 발동, 강기훈 디지털 데일리 7월 13일. 요것은 제목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상 누각이었다는 데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세력한테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푸틴 앞바당에 깃발 꽂은 미국, 코카서스 화약고 터지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타일러 볼까요에서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이란 국경선 바로 코앞에 99년짜리 알박기를 시전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깊숙한 뒷마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지각 변동. 단순한 종교 분쟁이나 민족 갈등이 아닙니다. 새로운 유라시아 실크로드, 글로벌 물류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의 냉혹한 기획을 타일러와 함께 파헤쳐봅니다. 러시아 뒷마당에 시전한 미국의 99년 알박기와 물류 패권 전쟁. 러시아는 날 지켜주지 않는다. 아르메니아의 파격적 탈러시아 행동. 트럼프의 워싱턴 중재와 트리프 회랑 99년 독점 관리권 획득. 이란 코앞에 감시 초소와 튀르키예가 미국 경비원을 고용한 이유. 중국 1대1로 견제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설계, 소형 원전, 무역로 재편 속 우리 기업과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정학적인 과제, 길, 로드,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가 여기 우측에 요 중간에 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제바이잔이 있고 터키하고 같이 무슬림인데 아르메니아만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죠.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르제바이잔이 아르메니아 공격 발생. 믿었던 러시아군이 지켜만 보았다. 아르메니아 상처를 받았다. 국경관리까지 러시아가 대행했었는데 미군과 군사훈련까지 했다. 서방으로 가겠다는 아르메니아. 푸틴이 협박을 했었고 그러나 선거에서 탈러시아 총리가 선출되었다. 미국 2019년 끼어서 잔 게르주 회랑, 요것이 이제 트리프라고 이름을 다시 붙였다는 거예요. 이 바쿠에서부터 국경선 여기를 따라 가지고 투르키에 카르스로 연결하는 겁니다. 아르메니아가 그 중간에 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르제바이잔에 참 이상한 게 아르제바이잔의 또 나라가 아르메니아 좁은 땅덩어리 건너편에 또 여기 있어가지고 분쟁 지역이라는 얘기죠. 근데 트리프 길을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검문소 뭐 이런 국경 통제하는 거를 미군이 들어가서 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미들이스트 아이, 원래 러시아가 설계하고 관리하려고 했던 곳,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99년 동안 독점 관리권과 통제권을 갖는다. 왜 여기까지 끼어드나? 바로 이란과 맞닿아 있다. 합법적으로 이란 국경에 감시 초소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란은 팔짝 뛰고 미칠 일이었던 것이다. 아르제바이잔과 튀르키예, 대체 왜 미국을 끌어들였나?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튀르키예는 거대한 투르크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투르크죠. 근데 이제 이 투르크가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우리
그 고대 종족들도 우리도 투르크로 돼 있죠. 물론 몽골계도 있고 투르크도 있지만 뭐 사실은 뭐 비슷한 사람들이 한반도에 내려와서 살고 있죠. 그 길목만 지키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요. 그래서 튀르키예하고 미국하고 대화는 지금 되는 입장인데,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튀르키예의 성장과 동력. 미국은 현재 지구 전체의 무대를 재구성 중, 거대한 물류망을 재편 작업 중이다. 그래서 IMEEC로 표명이 되죠. 인도, 중동, 유럽 회랑. 그래서 인도에서 아랍에미리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이 경제 회랑을 완성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지중해를 건너 가지고 투르키에는 좀 안 건너고 파이프라인으로 에너지를 기준하면 이탈리아를 통해 가지고 프랑스로 가서 다시 독일까지 가는 그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미국이 원대한 계획. 미국이 유라시아 무역 패권을 잡으려면 코카서스 회랑을 장악해야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란을 경유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기가 저기 카스피해고 밑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거 관두겠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소형 원자료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아르메니아에. 아르메니아 입장에선 러시아 에너지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코카소스 일은 한국에게도 날카로운 메시지를 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거를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드리면은, 타일러가 친중 이재명 정권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방송이다.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것을 확률이 확정적이며 한국은 이기는 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줄곧 이소우월을 말하면서 한국이 박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그 중국 편에 있으면은 나중에 패전국으로 돼서 우리가 전쟁 보상금까지 미국에다가 줘야 될 일이 생길 거냐, 어떨 거냐. 참 그 북한하고 조선하고 지금 대립되어 있는 관계에서도 복잡한데, 자관, 에, 지구적으로 지금 한반도는 언제나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경제는 부채를 바탕으로 한 환상이며, 크렘공이 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 동안 은행 위기가 폭발할 준비가 이었다는 정보 보고서, 제이슨마 포춘지인데, 이것은 유사한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부채 전쟁이 일어나면서 푸틴 정권이 이 러시아 국민들한테 대출을 여러 개 잘 해주라 이랬는데, 그 못 갚는 연체율이 높아져 가지고 금융위기가 온다 하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부는 민간관리펀드에 보유한 400억 달러 규모의 연금 저축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또 부족하니까는 러시아 국민들의 연금 저축을 좀 쓰려고, 지금 우리는 환율 방어하는데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죠. 모두가 돈을 꺼내서 떠날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이런 얘기. 또 올해 2월에 해야 할 부채 규모는 작년보다 약 2배로 증가하여 현금 흐름에 압력을 가하고 유동성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그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1월 상호모읍 미지급액은 109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니까 어음 발행해 놓고 지금 못한 게 1090억 달러에 달했다. 1월 달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총리가 중국에서 응시하는 것, 동맹 의뢰 뒤에 제재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국 모델. 니시오카 쇼지 코리아 웨이브 편집장입니다. 박태성 북한 국무총리가 이끈 7월 10일에서 12일 방중단에서 두 얼굴이 있었다. 하나는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정치 의례다.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 자오락제 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장, 자이찌 중앙 서기 등 중국 최고 지도자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박대성을 맞았다. 북중은 전통적 우호와 전략적 협조를 대내외에 보여 오랫동안 동맹조약이 지금도 유효함을 연출했다. 또 다른 얼굴은 보다 실무적이었다. 방중단은 텐진의 녹색 저탄소 순환경제 시범기지와 베이징의 궤도교통지휘센터를 둘러봤다. 즉 이번 방중은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정치 행사이자 자원순환과 도시교통관리 현장을 배우는 실무 시찰이기도 했다. 제하에서도 경제를 돌리고 자원을 재사용하고 도시를 관리하고 지방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쓸만한 중국 모델이었다. 텐진에서 시찰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동력전지의 재이용, 퇴역한 태양광 패널의 재생, 자원회수 분리수거, 거래 플랫폼 등을 갖춘 모델 거점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한국을 북한이라고 하니까 조선이라고 제가 계속 불러야 될 텐데, 조선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은 중국 애들 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이라든지 그 동력전지 재이용, 또 태양광 패널 재생,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재생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자원회수 이런 것은 도시광산이라는 이유로도 잘 하고 있죠. 분리수거 이런 거 한국 거 배우면은 야들도 참 좋을 텐데 자식들이 말이에요. 굳이 중국까지 가서 그리 자원순환 도시관리 지방공업 지원이라는 실무 기술. 배경에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제약이 깔려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일반 소비재, 경공업품, 원자재, 기계 설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존재로서 중국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일상경제 위장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중국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도 경제건설은 체제 운영상의 중요 과제다.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에서는 매년 20개의 시군의 근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내걸리고 있다. 하지만 자재, 원재료, 전력의 부족은 지금도 심각하다. 그런 의미에서 텐진의 자원순환 모델은 단순한 환경시설이 아니다. 폐금속, 플라스틱, 폐부품, 노후 설비를 국가 주도로 회수해 지방공업의 원자재로 재사용하는 구조는 북한의 현실적인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베이징의 교통관리 시스템도 한정된 전력과 노후 인프라 속에서 수송 효율을 높이는 힌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발걸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북한이 중국의 어느 부분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한 것은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 우호만이 아니다. 제재하의 경제를 어떻게든 돌리기 위한 자원순환, 도시관리, 지방공업 지원이라고 하는 실무의 기술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자기네들하고 좋게 지내면은 그 미국의 그 도시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빨리 발전시켜 주겠다. 우리가 중국도 사실은 발전시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일기 때 트럼프 1.0 때 꼬셨는데 성사가 안 됐죠. 1. 러시아 간첩 거점인가? 군수물자 조달 미 유력지 보도. 7월 13일 교도통신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12일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이 서방 국가에서 추방된 러시아 스파이들의 활동 거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조달한 군수 물자가 러시아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각국 염려를 깊게 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은 각국의 정보기관이나 정부 관계자의 취재를 근거로 러시아의 전투 개석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예상의 장소가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러시아의 항공 최대 기업 아에로플로트 러시아 항공의 도쿄 사무소에서 러시아 군참모본부 정보총국 GRU의 고관이 종업원을 가장해 활동, 일본에서 하이테크 기기 등의 물자를 매입해 아에로플로트의 협력 기업과 제휴해 러시아에 밀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정부는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무인기의 90%에 일본의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추계, 각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본에 거듭 경고해 왔다. 이 신문은 일본은 오래전부터 스파이의 낙원이라고 알려져 왔다고 지적했다. 러 간첩 일본서 활동 활발, 물자 기술을 본국에 유출하고 있다. NYT 실태 보도. 데일리 아사히, 뉴욕타임즈는 12일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일본을 스파이 소굴로 만들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일본 내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 실태를 전했습니다. 간첩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가장해 군수 관련 일부의 물자와 기술을 러시아에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드론 대부분의 일제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스파이 활동에 대한 법률이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 자체는 간첩법이 없죠. 우리나라도 빨리 중국 아새끼들도 간첩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그거를 개정 안 하고 오로지 간첩은 북한 간첩만 간첩으로 돼 있지, 전 세계를 향한 그 스파이 간첩법을 우리는 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좀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유럽 실적 앞두고 세 가지 주요 리스크 발표. 에코노타임즈가 7월 5일 거 지난 거지만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기업 공급망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두 번째 중국 경쟁에 노출된 유럽 기업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세 번째, 경영진이 인공지능 채택과 잠재적 비용 절감 이니셔티브에 대해 밝힌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을 평가하는데 골드만삭스는 2026년 스톡스 600 지수의 수익 성장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자재 생산 업체들은 수익 성장률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정제 및 영업마진 강세에 힘입어 2분기 초 이후 수익 추정치가 28%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원자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수익과 이익률의 기대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은 제조업 활동 호조, GDP 추정치 개선, 2분기 2월 USD 환율 약세 등을 이유로 유럽 거시 경제의 광범위한 배경이 지지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해외 또는 미국 달러 표시 매출이 큰 기업의 소폭의 부양책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내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모르는 것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중한 리스크를 생각해서 발표하는 골드만삭스 아새끼들이 SK 하이닉스는 뭐 얼마? 아니 코스피가 1만 얼마를 간다? 1만 5천? 개똥 같은 얘기들을 하는 새끼들이라는 앵키 새끼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비판할 땐 비판을 당연히 해야죠. TSMC 대만 남부의 2개 공장 추가 건설, 패키징 초격차 붙인다. 왜 TSMC 보도는 안 하나 했더니 드디어 뉴스 1에서 다뤘네요. 강민경 7월 13일 자이과학단지, 이게 그 GS건설의 자이아파트하고 발음이 똑같네요. 자이과학단지 총 4개 공장 체제로 연간 14조 원 생산 효과 기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청원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위원 장관급은 13일 남부 자이현
제2과학단지 착공식에서 제3공장과 제4공장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제2과학단지 내 TSMC 공장 제1공장은 이미 양산 단계에 돌입했고 제2공장 또한 조만간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에 착공한 제3공장과 제4공장까지 완공되면 제2과학단지는 TSMC 핵심 후공정 기지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대만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최소 9,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SMC는 AI 반도체 주문 폭증에 대응해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하나의 기판 위에 얹는 TSMC의 장악한 첨단 패키징 기술인 칩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코워스 능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제가 메모리 반도체 위에 CPU를 올리는 건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더 D램이 더 진화된 것이 상층된 것이 HBM인데 그 위에 GPU를 올리는 그런 거, 이게 이제 인아웃, 데이터 인아웃을 빠르게 해가지고 답변을 빨리 하게 하는 거죠. 상관관계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리즘을 바꾸면은, 이렇게 큰 용량의 반도체는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줄곧 지금 얘기하는데, 중국의 딥시크가 아마 인과관계 추론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참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테니까 갑질보다 두려운 불이익, 침묵하는 직장인들. 이 사진이 꼭 여성이 나와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괴롭힘의 유형, 모욕, 명예훼손, 부당치시, 폭행, 폭언, 업무와 강요, 따돌림, 차별.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당해봤는데 내가 했으면 몰라도, 괴롭힌 행위자, 임원이 아닌 상급자, 비슷한 직급 동료, 사용자의 친인척, 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이것도 별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김현정 아시아경제 7월 13일, 직장 갑질 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전히 적지 않은 직장인이 최근 1년 사이에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도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대상이 꼭 여성은 아닐 터. 근데 사진은 이렇게 여성으로 하고 얼굴 전체는 안 보이지만 항상 피해 여성은 여성으로만 이렇게, 여기에 오용 명예훼손 뭐 이런 거에는 성희롱까지 아마 들어가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음, 이게 아무래도 여성 기자들이 요즘 언론에서 판을 치니까 뭐 좀 생각해 봐야 될 기사일 것 같습니다. 싱글 앤 스털링은 단순히 해시태그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변화입니다. 로헨 바닌, 릴 심플, 7월 12일, 의도적으로 독실인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에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성인 10명 중 4명이 미혼으로 남아있는 추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1990년도보다 9% 증가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인이 미혼으로 남아있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큰아들놈도 아직 미혼인데 4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걱정거리입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행복, 의미 있는 관계, 경력 목표, 자율성을 로맨틱한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보다 우선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고 있으며, 싱글 라이프를 개인의 성장과 웰빙을 경험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단일성의 이점으로는 전반적인 웰빙 향상, 자기 신뢰 증가, 공동체와의 의미 있는 연결 촉진, 그리고 삶과 결정에 대한 자율성 향상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성인이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UNC 그린즈버러의 상당 교수인 크리스찬 찬 박사는 말합니다.
싱글족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관계 상태만으로는 웰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포글리아는 사람들이 이제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고독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듯이 결혼 여부보다 관계의 질이 전반적인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싱글후드 선택의 이점, 전반적인 웰빙 지원. 독신이라는 것은 로맨틱한 파트너의 방해 없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갈등에서 가득 찬 관계에서 외로움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신뢰 성장, 싱글로 선택하는 것은 자신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연결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싱글족은 파트너인 사람들보다 지역사회 사람들, 부모님, 형제자매, 이웃, 친구와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은 자율성 제공, 의도적으로 독신적인 사람들은 일상생활과 결정에 대해 더 큰 자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글리아는 의도적인 단일성은 또한 더 큰 자율성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댓글에는 자유, 평화, 재정적 통제를 위해 독신 생활을 칭찬하는 댓글이 많지만 결혼이 더 큰 성취감과 가족 지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이 토론에는 외로운 사회적 이기심, 관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겠지요. 싱글 긍정론은 인간의 진화가 아닌 퇴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는 지구가 수용하기가 한계에 도달하여 지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자 합니다. 또 이 도시 문명이 되면서 인구가 집중이 되면은 동물하고 똑같아서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구가 시키는 거예요. 애 낳지 마, 애 낳지 마, 애 낳지 마. 그래서 독신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인문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생각할 때는 다른 동물도 한 군데 너무 많은 개체수가 생기면 스스로 출산율을 줄이더라. 이게 자연과학자들이 관찰된 거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그 수용할 능력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지금 인구를 줄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게 가이아 이론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SNS 규제 법안 통과, 사설 칼럼, 선거기간 SNS 가사정보 대책 강화. 7월 13일 TBS 뉴스입니다. 선거 기간 중 SNS를 통한 가짜 정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이 방금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6당이 공동 제출한 개정법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가짜 정보를 공개해 선거 공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선거 공정을 위협하는 정보 확산으로 인한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SNS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벌칙의 신설은 보류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조금 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실시되어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봄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SNS 규칙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일본은 선거철에만 적용되는 소극적 입틀막법을 통과시켰다. 벌칙은 없다. 벌칙이 없는 법이 법으로 통용되는 사회. 법이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까요? 벌칙도 없는데 후보자 가족에게까지 선거에서 과격화되는 유언비어와 비방 증상 줄이기 위해 무엇이? 이런 뉴스도 또한 별도로 있습니다. 단독 중 성매매 조직의 속수무책 죽여버린다 살해 협박까지. 제주 CBS 이창준. 조선족 총책 112 신고에 덜미 수사 중 해외 독주. 신고자의 죽여버린다 수십 차례 협박 연락도. 입국 기록 없고 지명수배인데 불법 마사지 영업 계속. 취재진 직접 연락해버린 성매매 알선 정황까지. 감시단체 조력자 있어 공범 자금 흐름 수사해야 점차 드러나는 중국인 성매매 조직 실태 심각.
자, 여기에 수사 중 해외 도주, 그리고 그 여권 뭐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결론은 이거를 얘기하면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킨 전 제주도지사 원유령이가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슨 제주도 경제 발전시킨다? 지금 악령량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거의 많이 떨어져서, 차라리 그 돈이면은 일본 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 중국하고 자꾸 그 무비자 그 단체 관광 그 여객선 크루즈 여객 뭐 이런 거에 받아들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참 그 여행 신혼여행지로 유명했던 그 제주도의 낭만, 이런 거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 해외 도주, 나는 그 제주도 경찰 새끼들도 믿지를 못하고 도주하게 이렇게 해놨다. 이게 자식들이 받아 처먹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소설입니다. 가설입니다. 10m 파도 꽝, 200만 대피, 일본 대만 치고 중국 관통. 요것도 속으로는 저도 참, 그렇죠. 편향적일진 모르지만 중국이 저렇게 태풍에 나가는 거 보면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 어쩔 수 없는 고백입니다. 소비자 주권 시대를 향해 글로벌 금융자본 대응.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